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이번에는 관객석의 주인공 그리고 학교 폭력의 기억 다루기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가 진행한 두 가지 심리극 사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번 심리극 사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진행된 것이고 팟캐스트 이드치 연구소 64회 방송에 소개된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심리극 그리고 한 사람을 떠올려 본다. 어제 심리극은 특별한 주인공 선정 없이 두 회원의 양가 감정을 다루어 보았다. 그리고 음성 증상을 만나보는 시간을 겸했다. 모두가 한 번씩 주인공 의자에 앉아 주인공의 양가 감정을 대신 표현하면서 주인공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주인공의 마음이 되어 왜 산책을 해야 하는지 주인공을 설득했다.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대사량이 짧았지만 평소보다 길게 말했기 때문에 의미 있었다. 매주 심리극 시간에 마주하는 그는 늘 말이 없었다. 그에게 말 걸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네였다. 그와 늘 마주칠 때마다 내가 먼저 인사했고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와 대화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내가 심리극을 진행하게 된 첫날부터 4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빠진 적 없었다. 치료진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유일하게 심리극만 선택했고 참석했다고 했다. 그는 왜 심리극을 선택했고 심리극에 참석하는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 그는 관객석의 주인공이다. 그는 항상 맨 뒤 구석자리를 선호한다. 심리극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조용히 고개 숙이고 있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무대를 본다. 가끔 표정의 변화가 목격되는데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빈도수와 움직임이 적어 보였지만 가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정을 보일 때가 있었다. 우연히 아주 가끔 스치듯이 목격하는 그의 미소는 정성 들인 난에서 피는 꽃처럼 귀하고 소중하다. 나는 그를 엑스트라 중 한 명으로 때론 단역 배우로 때론 조연 배우로 초대했고 감사하게도 그는 나의 초대에 항상 응해주었다. 그는 짧게 주인공 경험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다루어 볼 기회가 오리라 믿는다. 그 날을 기다린다. 이번 심리극 주인공은 PTSD 치료 중이었고 심리극을 통해 안전한 과거 다루기를 시도 중이었다. 이번 심리극에는 학교 폭력의 기억을 다루어 보기 원했다. 나는 심리극을 진행하기 전 주인공과 관객들에게 이번 심리극은 주인공의 과거를 다루되 직영주가 재해석한 직영주식 심리극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공지했다. 주인공의 요청으로 관객석에 있던 5명이 가해자 역할을 맡았다. 관객석에 있던 5명 중에서 2명은 심리극 자원봉사자이고 3명은 실습생이었다. 나는 주인공이 과거를 재현하느라 불편하지 않도록 진행하면서 동시에 가해자를 맡은 5 관객이 가해자 역할을 수행하느라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극화 작업을 진행했다. 주인공은 5명이 각각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괴롭혔는지 설명했다. 나는 주인공의 설명을 들으면서 5명의 관객이 주인공의 설명에 맞춰 각각 연기하는 것보다는 5명을 한 집단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주인공도 5명의 관객도 덜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주인공의 설명을 끝까지 다 들은 뒤 가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었고 기억에 남아있는 그들의 대사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주인공은 잠시 생각한 뒤 떠오르는 대사를 하나씩 알려주었다. 나는 그 대사를 화이트보드에 기록했다. 나는 가해자 역할을 맡은 5명에게 만약 가해자 역할이 힘들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인물을 향해 혹은 소설 속 인물이나 드라마 속 인물, 영화 속 가상의 인물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을 향해 한마디 한다는 생각으로 소리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좀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직영주식 심리극에 익숙한 자원봉사자 2명은 대사 담당을 맡고 실습생 3명은 추임새 담당을 맡도록 했다. 대사 담당이 화이트보드에 있는 대사를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힘있게 외치면 추임새 담당은 대사와 연결될 만한 감탄사나 추임새를 자유롭게 넣어 주인공을 자극하도록 부탁했다. 여러 번 대사와 추임새를 반복해서 연습했고 주인공의 오케이 승인을 받았다.
본격적인 연극에 들어가기 전 나는 가해자 역할을 맡은 5 관객에게 주인공의 도움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었고 주인공을 위해 무대로 나와주었고 목소리를 빌려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무대를 반으로 나누어 관객석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에는 주인공이 왼쪽에는 가해자들이 자리 잡도록 했다. 그 다음 경계선에 화이트보드를 설치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만 주고 받도록 무대를 설정했다. 나는 관객석 맨 뒤로 가서 무대를 보았고 무대 위 좌우에서 연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연극을 진행했다. 5 관객은 연습한 대로 주인공을 목소리로 자극했고 주인공은 순식간에 극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행 도중 관객석 안에서도 가해자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잠시 극을 멈추었다. 주인공의 동의를 받은 뒤 관객석에서 가해자 역할을 도와주실 분이 계신지 문의했다. 이때 관객석에 있던 한 환자와 눈이 마주쳤다. 때마침 그 환자도 PTSD 치료 중이었다. 순간 치료진에게 전해들었던 그분의 정보와 주의사항들이 떠올랐고 지금 이 순간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분은 지금까지 가해자가 되어 본 적 없기 때문에 가해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나는 한 번 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만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당신의 생각은 이러했다. PTSD 치료 중인 심리극 주인공은 이 장면에서 옛 기억을 재현하기 위한 비난의 목소리 중 하나를 관객석 그분에게 제공받는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PTSD 치료 중인 관객석 그분은 5명의 관객에게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마음속에서 자신을 계속 괴롭혀온 특정인을 떠올리며 하고 싶었던 말을 짧게 외치는 것으로 주인공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나의 제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심리극 주인공은 여러 비난의 목소리들에 좀 더 강하게 반박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고 비난의 목소리를 제공한 관객석의 그분은 자기 표현의 기회와 함께 보조자의 경험도 하면서 주인공 경험의 기회가 보다 빨리 주어지리라 생각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한 뒤 나의 요청에 응해주었고 목소리 제공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다. 그분의 목소리는 주위에 앉아있는 또 다른 심리극 자원봉사자들과 실습생들이 함께하여 다양한 음색으로 증폭되었다. 주인공은 무대 안팎에서 들리는 다양한 비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다. 나는 이제 주인공이 반박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주인공에게 심리극을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렸다. 그래서 비난의 목소리 장면을 한 번 더 재현한 뒤 마지막으로 주인공에게 맞대응할 기회를 드리고 싶다고 제의했다. 주인공은 나의 제의에 응했고 무대와 관객석에서 들리는 자신을 향한 여러 비난의 목소리에 침착하게 맞대응했다. 심리극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인공은 처음으로 용기 내어 말해보았다고 했다. 나는 주인공에게 앞으로도 계속 기회되는 대로 심리극 시간의 과거의 기억을 함께 다루어 보자고 제의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용기 내는 연습을 함께 해보자고 제의했다. 심리극이 끝나고 프로세싱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 심리극에 참석한 의대 실습생에게 주인공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 질문받았다. 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과 논의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 경험을 하도록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강서필병원에서 3년간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1시간 동안 3명이 주인공 경험을 한 적도 있고 1명이 9번 연속으로 주인공 경험을 했던 사례도 있는데 심리극 담당 사회복지사와 진행자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모임을 마무리 지으면서 나는 실습생들에게 오늘 함께한 심리극은 직영주라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진행한 직영주식 심리극임을 알렸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선택하고 심리극에 관심이 있다면 심리극 진행자가 되어 보다 깊이 있고 풍성한 심리극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주 국립정신건강센터 심리극은 누가 주인공이 되고 어떤 이야기를 다루게 될지 기대된다. 이상 관객석의 주인공 그리고 학교폭력의 기억 다루기 라는 제목으로 심리극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직영주식 드라마 치료, 직영주식 심리극을 진행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운영자 직영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